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를 준비한 청담어학원 분당 브랜치의 황재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이제 목소리로만 아시는 분, 이제 저 얼굴도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할 때 노골적으로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 시중에는, 영어 선생님을 저희가 뽑는다고 하면 대부분 문법 선생님이세요. 대부분 내신 수업 전문가세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의 전문가 분들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리딩 선생님을 저희가 모신다, 모의고사 풀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없어요. 사람이 진짜 없고, 어머님들 나중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커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해석 쭈루룩 읽어주는 거 말고, 그거 말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리딩 강사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분당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없다고요. 근데 청담은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청담은 왜 이렇게 리딩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 집착을 하고 있냐? 요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요게 오늘의 핵심이고, 요즘은 이제 대입 전형 수능 문제 고등 내신, 중등 내신 순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즘은 어느 설명회를 가나, 뭐 유튜브를 보나, 두 갈씩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미덕 아닙니까?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오버뷰입니다. 분당 용인 지역에서는 내신으로 명문대 못 갑니다. 네, 내신만으로. 내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신만 뭐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네,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잠깐 준비해서 수능 문제 못 풉니다. 네, 우리 때랑 달라요. 수능 문제가 그때랑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준비해서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단어 열심히 외우고 사전 태워가지고 갈아 마셔도 못 풉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고등 내신에서 모의고사 수준의 독해가 필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분당 용인에 아주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 용인에 한정해서 내신으로는 명문대학 못 갑니다. 네, 내신대학으로 갈 수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잠깐 준비해서 수능 문제 못 풀고, 중고등 내신에서 모의고사 필수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입시에서 ESL, EFL,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과 토론하고 대화하고 라이팅 쓰고 하는 수업과,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이 수능 트랙까지 올려주는 이 수업, 전략은 둘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전략, 양계 전략이 불가피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 내용이고, 바쁘신 분은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시는 분이 없으니까 시작할게요. 어차피 대학에 가려면 내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 유튜브 찾아봐도 누구 어디 학원 가도 다 내신 얘기만 하는데, 수능 모의고사보다 내신 공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큰 메시지인데, 이게 경희대학교 올해 2026년 입결이에요. 입학 결과고, 보시면은 평균 등급이 2.0에서 1등급까지거든요. 2.0이면 2등급의 1등이니까 사실은 1등급이죠. 1.99나 2.00이나. 그죠? 그래서 1등급이 경희대를 가는 거예요.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입니다. 요게. 내신만으로 가는 학생부 전형이에요.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니까 1등급, 지금은 4%거든요. 지금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분들이 갈 때는 10%예요. 4%가 경희대를 가는 거예요. 4%가. 그러니까 200명, 보통 학교가 200명에서 300명 사이인데, 200명 기준으로 전교 8등, 300명 기준으로 전교 12등이 내신으로 경희대를 붙고 있습니다. 합격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낙생고등학교 보면은 입시 결과 서울대 39명이거든요. 그럼 전교 39등이 서울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안 맞아. 8등, 12등이 경희대를 붙었는데, 낙생고는 39명이 서울대를 가고, 의치 한약수 뭔지 아시죠? 의대, 치대, 한의학대, 약대, 수의대까지가 52명이, 이게 훨씬 높은 건데, 아니, 왜 여기는 왜 이렇게 됐지? 분당 대신고, 서울대 15명에 의치 한약수 37명이고, 또 선생님 이게 생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야탑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야탑고, 서울대 13명이에요. 요 동네 학교는 서울대 15명 밑으로 가는 학교가 없어요. 이 분당 지역에서는. 의치 한약수 35명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 표는 뭐야 도대체. 그래서 분당 용인 학생들 대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아니 경희대에서 1등급 받아야 내신으로 간다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자, 어머님들이 가진 생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햄버거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보통의 학교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2,300개 정도 돼요. 서울대 정원은 3,700명, 3,400명 사이예요. 그러면 1등, 2등이 서울대를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이에요. 1, 2등이 서울대 가고 2등, 6등 고려대 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한 20등까지가 이제 홍대, 숙대 라인까지 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등급의 절반 정도 한 30등까지 3, 6대 서울에 있긴 해요. 서울에 한성대 뭐 이런 데가 서울에 있긴 합니다. 이런 서울에 있긴 한 대학까지가 이제 2등급 초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 고등학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서울대를 30 몇 명 간다며요. 자, 명문고등학교를 볼게요. 명문고등학교. 만약에 5명을 갔어요. 이거 명문 아니죠. 분당에선 명문 아닙니다. 근데 5명을 갔다고요. 5명.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신으로 1등부터 5등까지 서울대 갔다니까. 그러면 연세대도 5배, 고려대도 5배 이렇게 해서 한 전교 70등 해도 인서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교가 명문이니까 이 학교에서 3등급, 2등급 받아도 서울에 가는구나. 즉 햄버거 모양이 이렇게 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신을 할 때 좋은 대학은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다 좋은 대학 갈 건가 봐. 이게 좋은 고등학교에 대한 어머님들의 환상이에요. 2, 3등급이 서울권에 갈 수 있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가는 학교는 상위권에서 서울대 붙은 애들이 이렇게 끝까지 내려와가지고 경희대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서 상위권에서 이미 1등급만 이 학교를 쓸 수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 학교를 쓸 수 있는 내신이니까. 너는 낙생고니까 2등급이어도 우리가 뽑아줄게 이런 게 없다고요. 대학교가 낙생고를 알 게 뭐야. 서영고를 알 게 뭐냐고. 그런 거 몰라요. 분당 대진고 몰라요. 이거 화이트 찍 거져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등급은 그냥 이렇게 짜부돼 버리는 거예요. 중간 빵이 없어져요. 중간에 고기가 없고 위에 애들이 모든 대학에 다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낙생고 같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도 내신으로 이 햄버거 다 못 먹는다. 그러면은 다시 아니 어떻게 간 거야? 대학을 어떻게 갔냐고. 대학을 1등급만 경희대 간다며. 이런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왼쪽은 경희대학교의 2026년 입결인데 여기는 수시, 이쪽은 정시입니다. 정시인데 자, 왼쪽을 정리해보면 잘 보이게 제가 같은 학과를 골랐어요.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 학과예요.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부입니다. 교과 전형이 내신만 보는 거예요. 내신이 1.54가 합격했어요. 200명 기준으로 4등이죠. 4등. 그러니까 전교 4등이 경희대 수시 써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쪽은 정시예요. 수능을 본 거죠. 수능을 본 거 같은 학과예요. 82.25, 96.14, 91.18, 평균 88.86입니다. 정시에서. 그러면 분당 지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왼쪽이 쉬울까요? 오른쪽이 쉬울까요? 라고 하면 오른쪽이 쉽다는 겁니다. 여기는 서울대 가는 애들이잖아요. 이게 전교 4등이면 아까 그 의대 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이에 껴? 그래서 분당 용인 지역은 구조적으로 정시를 쓰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좋은 학교를 많이 가냐고요? 학교에서 정시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능 봐서 대학교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훨씬 쉬운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학군지, 분당 용인 같은 학군지의 입시는 내신이 아니라 수능인 겁니다. 수능을 잘 봐서 가는 거예요. 내신으로는 애가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고 할 겁니다. 100%입니다. 100%. 엄마, 내가 정시가 몇 점인데 내가 경희대를 가 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정시, 수능으로 대입을 한다. 이때 대부분은 95% 정도를 의미합니다. 거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중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우리 학교 수시 종합 잘한다고. 수시로 합격 잘 시킨다고. 그 수시로 합격시킨 학교가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 학교가 아니에요. 그 학교가 아니에요. 경기도 밑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네. 그러면 수능 문제, 수능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다. 그래, 수능 문제 언젠간 풀겠지. 근데 우리 아이 초육인데 벌써 시작하냐, 벌써. 초육인데.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올해 수능에 대한 기사를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 올해 수능 보면은 불수능 넘어서 황당 수능이다. 절대평가 1등급 비율이 3.11, 이렇게. 3%도 안 나와요, 3%도. 그래서 이거 주최 측이 사퇴했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영어 진짜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예측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 영어가 3.31%가 나오면서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이제 영어는 물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거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단순한 한 번의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타깝게도 2026년에 고3들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의 1등급 4%.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근데 고3들은 여전히 공부를 안 하고 있고, 출제는 여전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계속 어렵게 낼 거예요. 계속 어렵게 낼 거예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보고 영어 보고 한숨 쉬는 학생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점. 이거 보통은 4%대로 이렇게 주저앉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내줬잖아요. 이렇게.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됐다. 저 앞에는 코로나 세대 때는 진짜 못 보긴 했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도 영어 1등급이 4%대다. 원래는 6에서 8% 사이로 내주는 게 약간 불문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내고 있어요. 제가 항상 수능 문제를 보여드리고 풀어드리는 세미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업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이건 3월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거. 아마 다른 학원에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3월 고3 모의고사고 도대체 뭐가 어렵냐라고 하시면 이거를 한글로 읽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길든 것은 실제로 더 다가가기 쉽거나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모두 증발해버리며 우리는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해석한 것도 아니고 EBS에서 올려준 거예요. 근데 이번 수능하고 지금 현재 3월 모의고사하고 특징이 토픽을 두 번째 문장 내려갈 때까지 안 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토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번역은 이러한 과업에 특히 잘 맞는 예술인데 위대한 문학 작품은 모방작과 상투적인 표현과 많은 양의 학술 연구와 분석과 학습 가이드를 축적하고 이는 그것을 묻어버릴 수도 있는 반면 그 작품의 번역본,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문장이. 번역본은 정확히는 그것을 다른 언어로 옮김으로써 그 작품을 자신의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든다. 근데 이게 주제문이에요. 네. 여기서 애들이 확 간 거죠. 와.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안 읽을 부분을 정해야 돼요. 제가 어머니들 만나기 전에 방금 이제 2레벨 리딩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때 코어 센텐스를 찾고 코어 청크를 찾아서 나머지 부분을 확 아웃시키는 거를 연습시키거든요, 저희가. 자, 이게 어떻게 아웃을 시키냐면, 논리적 접근을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첫 문장에서 너무나 길든 것은 뭐가 아니라고 하는 건 읽지 마. 뭐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읽냐? 아니라고 하는 걸 읽지 말고 그것이 모두 증발한다. 너무나 길들이면 증발하나 봐. 여기만 잡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부터 보니까 이게 저희가 반복되면 토픽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무턱대고 확 들어가지 않고 쭉 훑어주면서 토픽이 뭐지? 하면서 한번 읽어주거든요.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이렇게 떴을 거예요. 청담 애들한테는. 쫙.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이네. 이러면서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5번 묘사를 하는 거예요. 5번. 그래서 첫 번째는
트랜슬레이션은 여기 보면은 while 뭐뭐가 아니라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빼주고 구조적으로 이런 건 읽지 마라고 하거든요. 읽지 말고 첫 번째는 이제 다 빼고 트랜슬레이션 반복되니까 토픽이고 while 나온 건 빼버리고 빨간 게 뺀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은 번역본은 자신의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해방, 돌을 돌답게 만들어. 이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문장입니다. 이게 요렇게 읽어야 돼요. 요렇게 요 끝에 부분만 읽고 트랜슬레이션은 또 저 배드 텍스트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안 좋은 텍스트 이거 왜 읽어? 나쁜 텍스트라는데 트랜슬레이션은 작품 안에 내재된 자질을 강화하고 높여주는 거야. reinforce도 하고 enhance도 하고 inherent 하고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낯선 것으로 다가오게 하는 존재 양식이고 트랜슬레이션은 낯설게 더 낯설게 보이도록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이걸 읽으라고 시켰더니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글이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청자매들의 현 주소. 겁나 잘 읽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주제를 파악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은 낯설지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정답이 1번이거든요. 낯섦의 회복이다.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시기에 짜증나시죠? 네. 내가 학생이어도 못 읽겠다. 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되게 일단 애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소재잖아요. 번역이라는 게. 문학이라는 게. 근데 그 번역에 대해서 본질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니까 여기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 클리셰, 에트란제 요런 프랑스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저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저레벨부터 토픽을 떠내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어떤 게 토픽이니? 이게 저희 이번 학기 교재예요. H레벨이면은 밑에서 두 번째 레벨이라서 엄청 낮은 레벨이거든요. 근데 토픽을 떠내는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트랜슬레이션이랑 토픽을 떠냈으면 야, 작가가 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 것 같아? 컨트롤링을 어떻게 해?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자꾸 시켜요. 그래서 서포팅을 어떻게 하는데 선생님 얘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요. 이렇게 하면은 서포팅이 토픽 서포팅 이렇게 잡힐 거예요. 얘네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연습을 요렇게 평소 요 짧잖아요. 요런 글부터 천천히 시켜나가고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 비교 대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까 이제 while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 while을 빼내는 거 요런 것들도 평소에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작하는 게 아니고 2번 레벨 교재입니다. 그래서 낮은 레벨부터 이 문장 사이의 위상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while 부분을 빼야 된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안 읽는다. 토픽에 붙은 컨트롤링만 정확하게 읽는다. 요게 없으면 이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겠죠. 엄청나게. 그 4줄짜리 두 번째 문장에서 애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단어 문제입니다. 단어 문제인데 아니 단어야 그냥 외워서 풀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이것도 내용이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내용이 참 어려워요. 되게 문과적인 지문이 항상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김춘수의 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꽃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닌 무언가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명명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의 상세한 사안 간의 차이를 무시한다. 잔디에 있는 데이지와 클로버꽃을 떠올려 봐라. 그 4개의 보통 명사는 여기서 애들이 많이 갔어요. 4개라고 해서 선생님 3개예요. 잔디, 데이지, 클로버 이렇게 해서 꽃이 하나 더 있어서 꽃이라는 말은 흰색과 노란색 종류를 베이지색 종류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모든 수많은 종류와 함께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범주로 묶었을 때 차이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내용이 고3 모의고사 3월에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이거를 풀려면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이거랑 같은 걸 찾으라고 해요. 학생한테. 컨셉추얼라이즈를 한대, 캐리고라이즈를 한대, 네임을 준대. 이게 토픽인가 봐. 아까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토픽이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쫙 떠 있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안 뜨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단어 연습을 시켜서
요거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다 찾아내.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컨트롤링 아이디어를 다 잡아. 그러면은 개념화 범주와 이름 주기는 상세한 차이를 무시해. 요게 첫 번째 줄이고요. 보통 명사가 이제 개념 범주 이름 주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요런 거를 이제 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청담에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록 네모와 두 번째 초록 네모는 같아. 하는 걸.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상세한 차이를 무시해가 나올 차례예요. 라고 생각할 테니까 차이를 리브아웃 시킨다가 오, 괜찮네요,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 다음 네모를 보니까 잔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보면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얘를 보통 명사를 들고 보통 명사의 얘를 잔디로 들었어요. 잔디는 그라스의 차이를 인정해? 아니 무시한다고 했는데요, 선생님. 차이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차이를 생략한다고 했고요. 차이를 acknowledge 하는 거 이상한데요? 라고 해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똑같은 토픽이 어떻게 범주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지를 아이들이 찾을 필요가 있어요. 단어를 외울 때 론, 잔디, 론, 잔디, 론, 잔디.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 200개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거. 지금은 ordinary nouns가 conceptualize에서 내려왔고 런이 ordinary nouns의 예시다 라는 걸 애들이 공부하면서 알아야 돼요. 단어는 별로 안 어려워요, 솔직히.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학원 가서 200개, 300개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데이지, 어떤 데이지, 이게 제일 많이 고른 거거든요. 어떤 두 개의 데이지, 두 개의 클로버도 같지 않겠지. 똑같지 않아. 이렇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보통 청담 애들은 읽으면서 다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읽혀지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무시될 수 있다가 여기랑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번 도와줬죠. 요렇게 4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의미론적 접근을 하려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명사 안에 런이 들어있는 거야. 컨셉츄얼라이즈 안에 보통 명사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처럼 비슷한 범주의 단어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요. 근데 이런 책이 있어야지. 저희가 있다 이거죠. 이런 책이. 저희가 5레벨에 있는 SV인데 저희가 항상 이제 격주제로 문장을 주고 이 문장에서 엑설런스를 위한 트레이닝, 컴퓨터 어게인스트 비슷한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전혀 다른 단어지만 연결할 수 있게 이런 개념화를 시켜줍니다.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해 주는 거예요. 매주 해주고 당연히 연습도 시켜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론적으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연습이 없으면은 사실 현대 수능은 접근이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부터 45번까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애들도 살아야죠. 네. 그냥 한 10개 중에 그 어려운 거 10개가 있거든요. 31부터 40번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한 5개 정도가 이런 형태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다 1, 2등급 받으려고 학원 보내시는 거지 3, 4등급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2등급 받으려면 저걸 맞춰야 돼요. 저 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인클래스에서 어휘를 내재화 시켜가지고 이해하고 확장하고 적용하고 이 삼각형을 계속 돌려주고 있어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단어는 암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전화하는 시즌이라 전화 진짜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걱정되시겠죠. 저도 애 키우는 아빠 입장을 했어. 옆 학원은 200개 외우고 150개 외운다는데 100개 외운다는데 우리 학원은 40개 외운다고 하니까 걱정되시겠죠. 근데 저희는 맥락을 다 주고 문장을 통째로 잡는 거라 아이들이 20개 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60개, 80개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아주 낮은 수준부터 합니다. 네, 초 5, 6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 아주 낮은 수준부터 T 수준부터 N레벨까지 가는 거고 저희가 프로그램 설명회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프로그램 설명을 좀 뺐어요. 뺐는데 이게 TH 두 개가 중등 레벨이고 2, 5 레벨이가 고등 레벨이고 PN이 이제 수능 고3 이상이에요. 특목 내신이나 아니면은 대입 논술 이런 거에 적용되는 레벨이에요. 원서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런 거 읽고 있거든요. 이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레벨업은 급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청담호학원 원래 ESL 코스처럼 레벨이 막 열 몇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6개니까 천천히 밟아가시면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는 고등 내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고등학생도 있어요. 고등학생도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선생님.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왕이라더만. 신 중에 신 내신이라던데? 그래서 문법이나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고등 내신 학원에서 뭘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고등 내신 학원에서 이런 걸 합니다. 교과서 문법을 선생님이 쭉 설명해줘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법을 얘기해줘요. 2개 있어요. 2개. 한 단원에 2개. 그리고 교과서 본문을 암기를 시켜요. 막 주기도문 외우듯이 막 암기시켜. 네.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풀어요. 막 이렇게 잔뜩 줘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학원이 쓰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건데, 요 자료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그젠포유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자료고, 고등학교 거예요. 능률, 1학년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설해주고, 외우라고. 야, 외워. 이렇게 해서 쓰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 풀라고 한다. 요런 순서로 합니다. 이거 아닌 학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똑같지. 네, 다 이걸로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가 아니에요. 자, 분당용인이 내신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애들이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 하잖아요, 이제. 이걸 다 하니까 이걸로 변별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면 뭘 해야 되냐. 자, 이게 분당고 2학년 시험법입니다. 잘 봐주세요. 교과서는 한 단원만 넣었습니다. 2과만 넣는데요. 그것도 본문만 넣는데요. 페이지는 5개예요. 2, 3, 4, 5, 6, 7. 여기만 해. 네, 교과서 필요 없어. 그리고 수능 특강 라이트. 이게 뭐냐면 EBS 만든 수능 교재예요. 1강, 4강, 9강이면 여기서 8개씩 들어가면 8, 3, 24. 24개 문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취 수준에 근거한 소재 주제가 연계된 외부 변형 지문.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맘대로 내겠다. 너네 다 외워올 거잖아. 진짜 짜증나거든. 나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낼 거야. 말리지 마.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떠 있어요. 네. 분당고 시험법입니다. 그리고 이 늘 푸는 거. 분당고만 그런 거 아니냐? 똑같죠. 여기도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 넣어줬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문항만 쏙 집어넣었어요. 네. 거기만 쏙 집어넣었죠. 보면은 교과서는 한 단원 넣어요. 한 단원. 그리고 부교재는 저거랑 같은 거예요. 수능 특강 라이트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교 레벨에서 뭔가 암기하고 문법 공부하고 이거 아니고요. 수능 문제 얼마나 풀 수 있느냐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싸움이 돼 있어요. 이미. 이게 올해 거니까. 그리고 내 맘대로 내니까 외워서 못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선생님 이거 2학년이다 아닙니까? 1학년 다르지? 1학년 보러 갑니다. 1학년 똑같습니다. 부교재. 수업진도 나가보면. 올림푸스가 이제 1학년 교재입니다. 1학년 교재. 24개를 넣겠대요. 똑같죠? 그리고 성취 수준에 근거한 소재 주제가 연계된 외부 변형 지문. 내 맘대로 내겠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늘 푸는 거 1학년 똑같아요. 부교재 18강까지 넣으면 진짜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대신 교과서는 1과만 넣어. 교과서 외우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제. 그런 거 안 되고, 수능 어널리시스 18개 넣고, 이 범위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제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내신에서 뭐 애들이 성실해가지고 모범생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어머님. 이게 다 재원생분들이잖아요. 저 여태까지 설명회 5번째인데 종류가 달랐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성실한 애들이 교과 전형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 분당 용인은.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실력이 높아야 된다고요. 아니면 아무리 성실해도 내신 못 잡아요. 얘가 막 선생님 죽어! 하면 죽는 애여도 소용없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인데 보시면은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 같이 생겼어요, 아예. 문제도 되게 많고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토로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읽을 수가 없다, 도저히.
너무 글자 많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선생님이 맘대로 바꾼 지문들이 중간중간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샥샥샥샥 2번 읽으면 안 돼요. 요걸 못 풀게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암기하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모의고사인데 뭐라 외워.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랑 겹치는 겁니다. 일반 이 동네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으로 대학을 못 간다면서요.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고등학교도 사업체랑 똑같아요. 서울대 많이 보내야 교장 선생님이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야, 왜 서울대 많이 못 보내면 막 거긴 몇 명 갔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다 이제 사업체랑 똑같이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게 고등학교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정시니까 이미 내신 시험지를 이렇게 내주는 거죠. 너네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몇몇 학원 선생님들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요게 아까 봤던 그 올림포스라는 기출문제집입니다.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연계돼 있는 부교재예요. 이 동네 학교는 다 이거 써요. 이거보다 위에 거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고를 할 수 있어. 교육과정을 초과했다고. 네, 교육신문고에 막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거 씁니다. 다 똑같아요. 이거를 변형할 수는 있지만 이걸 써야 돼요. 그리고 요게 보면은 문제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글의 목적, 심경 분위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유형별로 쭉 해주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우리 차분하게 같이 풀어볼까요? 전략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습 문제 푸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 일반적인이 아니에요. 이 동네 다 써요, 다.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다니시면 우리 아이가 언젠간 이 책을 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저희 RP 책입니다. 이게 디오픈의 저희 모의고사 교재인데 이게 RP2인데 1, 2, 3 있고 ARP까지 4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네,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 분위기에 맞춰 놓은 거예요. 교재를 똑같이 맞춰 놓은 거고,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들 대부분 프로그램 설명회 들으셨을 것 같아서, 교재 내부 설명을 많이 안 하는데, 요 교재가 아까 그 교재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선생님이랑 푼 지문과 뒤에 아이들이 푸는 지문이 내용이 같은데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어요. 영어는 다르게 써 있는데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단어를 몰라서 못 풀었어요. 이런 말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얘네들한테 실제적인 문제 풀이 방법과 추론 방식을 알려줄 수 있는 교재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고등학교 정리해보면 고등 내신에서 내신과 수능이 분리가 되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일원화돼 있어요. 이거는 분당 용인 다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등 내신 얘기 좀 해볼게요. 눈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아이는 선생님 그렇게 좋은 학교는 못 갈 것 같아요.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당장 중등 내신에 좀 집중하는 학원에 가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등 내신은 좀 이게 적절한 학원에 가가지고 관리 받아가지고 그냥 교과서나 외우고 하면 되냐? 요게 백현중 3학년 외부 지문인데 사피엔스예요. 6이죠, 6. 8까지 있었어요. 네. 이게 제가 이거 뻥치는 거 아니겠죠? 백현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백현중에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원문으로 읽어서 시험 범위에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백현중은 어려운 학교가 아닙니다. 백현중은 시험이 어려운 학교 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중간 정도예요. 근데 이런 걸 한다고요. 이런 걸. 근데 저희가 사실 P레벨에서 사피엔스를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날라다니죠. 너무 좋대. 학교에서 이 수업할 때가 제일 재밌대. 자기 다 아는 척 하니까. 선생님, 이 내용 아닙니까? 막 이러고 있어. 서현중 학교는 항상 시험 때마다 2개의 아티클을 주거든요. 시험 때마다 중, 2, 3, 1도 줘요. 똑같이 주는데 가장 현대적인 아티클을 줍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이거 어선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기술가 한국의 사례고, 내용을 보니까 막 포스코 DX가 나오고, 여기 보면 HD 현대 3호가 나와요. 보면은 안에 있는 단어가 verify나 slag나 이런 단어가 중학교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꼭 냅니다. 반드시. 현대적인 아티클을 반드시 내줘요. 서현중. 서현중은 좀 어려운 학교에 속하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3학년이라 그런 거죠? 2학년을 보시겠습니다. 자, 2학년 정자중입니다. 2학년 정자중 아티클은 수산 내정과 교육 위기에 대해서 내줬습니다. 이게 분당의 현실이에요. 분당 지역에서 요 정도는 평균적 레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뿐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주변 지식이 많아야겠어요. 그죠? 요 정도 리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래도 학교에 50%는 되는 거예요. 분당에서 47%가 A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요런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런 정도. 네, 분당 내신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까 단어의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해중학교에서 받은 프린트거든요. 이 맥락 사이에 단어가 어디 들어가는지 판단하고 있죠. 이거 넣어보라고. 단어 외우는 시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영영 단어 뜻을 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 회색으로 아웃시킨 거는 제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요거는. 그리고 요 파란 부분은 여기를 변형해서 출제할 것 같다고 제가 걸어준 거고, 요런 식으로 저희 청담 디오픈관에서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신 때, 이거 내신 수업이에요. 그리고 프린트 해설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임해중에서는 더 비교급이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임해중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욕심이 많으세요. 더비더비 용법만 하지 않고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도 낼 거야. 기타 비교 표현도 낼 거야. 이런 걸 다 넣어준 거예요. 얘네는 이것까지 다 들어가요. 그럼 저는 이거를 딱 다이제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임해중 애들만 싹 발라서 수업을 따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색깔 들어간 부분이 문법적 포인트들이죠. 선생님이 이 부분을 바꾸면은 주의해서 봐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별 수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아까 보셨던 이제 외부 지문이 있어요. 이게 본문이 아닌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해중은 외부 지문도 한 7, 8개씩 줘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제가 바꿔가지고 내용도 해설해주고 문법적인 것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네. 이거 좀 요런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프린트를 이렇게 가져와 줘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 많이 합니다. 아이의 교과서를 폈는데 하얗다 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네. 네, 정상이고, 안 하니까. 근데 프린트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1주, 2주 동안 막 받아요, 애들한테.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이제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내신을 준비하면서, 야, 프린트 줘봐. 하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막, 가방을 막 2024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이거 왜 들고 있어? 막 하는 게. 그래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보시면은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 하하하가 있고, 아가 있어요. 아가 이제 내 아들 막 이런 느낌이. 네. 아이들은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팬시점에 가지 않아요. 문구점에 가지 않아요, 어머님. 다이소 안 가요. 꿈도 꾸지 마세요. 파일을 좀 사주세요. 파일을. 얘도 파일이 있으면 잘할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제가 막 일부러 꾸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보통, 남녀 비하 발언 같아서 좀 그런데, 보통 남학생들은 펜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인간이라면 삼색펜 정도는 들고 다녀라. 형광펜 2개 정도는 갖고 다닐 수 있지 않니? 이러는데, 그런 걸 좀 사주셔야 됩니다. 남자애들 맨날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에 들어가서 500원짜리를 100개를 사주세요.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것도, 파일도 100원짜리 100개를.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게. 왜냐하면 이게 태도 점수에 들어가요. 나중에 프린트에 번호가 있거든요.
요 번호가 있어서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20번까지 쭉 세서 다 있으면 태도 점수 5점. 하나 없으면 4점 이렇게. 그러니까 까요. 수행평가 점수를 까준다고. 근데 이게 다 있겠어요 지금 얘가? 얘 진짜 총체적 난국이지. 모든 과목에서 까질 거야 아마. 다 찢어졌네. 그래서 학생들의 프린트 소지 여부가 진짜 중요해요. 프린트만 가져오면 전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프린트를 꼭 가져올 수 있게 어머니들이 파일을 잘 사주시면 좋겠고, 이게 중1 때부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되셨지만 고학년인 어머님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고1이 되기 전에는 플래너도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평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미리 좀 돼야 돼요. 네, 미리. 막 오늘 수행평가인데 애가 와가지고 야 오늘 수행이냐? 막 이러고 있으면 몇 점 받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펜시점에서 어머님들이 해야 될 몫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기말고사, 이거 좀 억울합니다. 이 시트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 보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어쨌든 저희가 보통은 91.12, 91, 92, 93 중에 평균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청담 다니는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90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다른 학원 가면 설명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지웁니다. 고의적으로. 제가 공개하잖아요. 네, 못 보는 애도 있어요. 네, 진짜 얘가 개예요. 얘 데리고 시키느라 내가 진짜. 근데 제 학생이에요, 제 학생. 근데 어떻게든 만든다. 그래서 쟤도 얘도 B를 받아요. 네, 얘도. 그러니까 저희 맡겨주시고 해주시면은 저희 기말고사학원, 중간고사학원, 내신도 다 준비가 됩니다. 이게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요게 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제가 학교별로 다 들어가서 잡아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분당 지역의 내신 등급 분포예요. 여기 보면 A를 많이 주죠, 그죠? A를 되게 많이 줘요. 요게 3학년 1학기인데 여기도 A가 많죠. 또 2학기 때는 낮게 나와서 1학기만 보여주는구만이 아니고 2학기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 평균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학년 평균적으로 A가 47.89%, 3학년 A 평균이 47.23%고 용인은 더 많아요. 더. 그래서 아직 중학교 내신이 무서워서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시대를 잘 모르시는, 대부분 A를 받는다. 그리고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아까 백현중이 어떤 학교죠? 사피엔스를 읽은 학교죠. 서현중이 어떤 학교죠? AI 읽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빡센 학교가 A를 더 잘 줘요. 네, A를 더 잘 주고 죄송합니다. 혹시나 계시면 송림중이 27이고 하탑중이 27인데 혹시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 여기가 좀 학력이 떨어져요. 네, 이 두 학교가. 그래서 특히 송림중은 혁신학교거든요. 네, 혁신학교라서 교과서도 다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학교라서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수능 내신이 아까 처음부터 보여드렸지만 엄청 변하고 있어요. 엄청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의미적 접근과 논리적 접근을 다 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 때 준비해선 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어린 나이부터 준비가 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낮은 레벨부터 깔아놓은 거고요. 아주 낮게 시작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싱커 레벨에서는 토픽 찾는 거밖에 안 해요. 토픽 찾고, 컨트롤링 아이디어 찾고, 메인 아이디어 찾고까지, 딱 거기까지 해요. 추론 같은 거 안 해요, 여기 때는.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고3 모의고사를 푸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그리고 수능 1등급까지. 이제 P레벨, N레벨. 저희가 이제 N레벨을 가진 몇 안 되는 브랜치인데요. 이 N레벨로 가면은 한국 외대 논술고사 같은 거를 풀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고 발췌문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발표해봐, 얘기해봐 하면서 전체 글의 토픽을 잡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가능하죠.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컨텐츠입니다.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이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야근을 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네, 확실합니다.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책을 막 갈아엎고 있고, 책을 계속 쓰고 있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 보여드리려고 뭐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딱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본질을 딱 다루는 것 같아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 양반들이, 피터도 그렇고 타일러도 엄청 똑똑한 양반들인데, 피터가 우리나라에서 애들을 키워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ESL도 해야 되고 EFL도 해야 되는 거라. ESL을 해야 뭐 좋은 고등학교도 보내고 수행도 준비해주고 하지. 근데 수능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실력으로 될 게 아닌 거라.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는 거를 딱 얘기하는 거죠. 둘 다 해야 된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주 1회 1회씩 ESL, EFL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ESL 코스 원어민 수업에서 표현력, 사고력을 많이 익혀서 이제 즉석 말하기나 쓰기 수행평가. 요즘 수행평가는 준비 절대 못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다른 학원에서 수행이 나오면 선생님한테 엄마가 수행평가를 보내준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걸 써. 그래서 이걸 외우게 해서 애가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수행평가를 할 때 반장 나와 한 다음에 반장이 탑픽을 뽑아요.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있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면은 다 쓸 수 있어요. AI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력이 수행에서 되게 중요해졌죠. 근데 이거를 미리 연습해 놓지 않으면은 수행에서 I believe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때도 이런 수행이 들어가는 거고, 이때 수시는 특목고에서 쓰는 수시 종합전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EFL에서는 이제 문해력, 사고력을 통해서 저희가 정시, 대비까지 들어가는 거죠. 문법과 어휘까지. 저희가 이제 코어 투 스코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코어는 ESL에서 가꾸는 영어력이에요. 영어 능력.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프리토킹도 되고, 영어로 글 쓰라고 하면은 쓸 수도 있고, 이메일도 쓸 수 있고 하는 그 코어. 이거를 저희가 어느 학원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컨텐츠와 선생님들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있고, 저희가 보니까 피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양쪽이 다 필요하더라. 그래서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 수능 내신을 위해서 디오픈을 만들어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하루씩 하도록 수업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 기반 학습이고, 저희가 이제 둘 다 양쪽 언어가 다 되는, 이게 사실은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괴롭힙니다. 선생님들 많이 이제 수업도 많이 시키고 시강도 시키고 평가도 하고 하는 과정을 엄청 거쳐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온 선생님들이 배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한테 더 좋은 수업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ESL, EFL 동시 전략까지 저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저희 학원이나 저희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